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0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03일차고요. 오늘은 72페이지예요. 내 안에 위대함을 되찾는. 위대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항복의 기술이 있어요. 내가 항복하고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 그래서 72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볼게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은 내가 만들어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실직 위기를 다루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실직 위기를 다루는데 성공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실직할까 봐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직장에서는 보다 창의적으로 일하면, 다음 직장에서는 보다 창의적으로 일하며 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음 직장에는 실직 위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성공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창의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창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게 이제 더 있겠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일하고 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마음 한구석에 늘 실직의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마음 한구석에 늘 실직의 두려움이 있었기에 실직할 수 있는, 나는 버려지고 여기서 그거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버려질까 봐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군 버려질까 봐. 그게 여기서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도 어떤 모임에서 내가 도태되고 버려질까 봐 또 두려움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못할까 봐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릴 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엄마하고 가족 안에서 엄마한테 제일 먼저 상처받았다라는 상처가 크게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건 신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밑바탕으로 다 깔아놓고 뭔가 행동을 하고 성장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20살 이후는 남편 20살 이후에 서른이 넘어서 뭐 이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되면 엄마한테 버려졌다라는 거를 남편, 남자친구한테 중간에만 보고 여자친구한테 또 그런 것들 느끼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남편, 부인한테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 리안이 그렇죠. 리안아, 너도 상처 받았어? 엄마한테 기억나? 기억 안 나? 몰라? 마이클 좀 더 알아들으면은 느끼기 하고 선생님하고 재맥락하자. 빨리 해버리면 얘네들 얼마나 좋아. 그쵸? 재맥락을 빨리 하는 거야. 메리도 탁 태어나면 3년 안에 어떤 상처를 우연찮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수업을 듣다가 몸조리하고 일어날 수 있으면 얼른 와서 애 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공짜지 뭐, 애기 간단했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지면 이제 교육비를 내니까 미리 다 받아두고 재맥락을 다 하겠죠. 재맥락을 빨리 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영혼 하나하나 돈을 교육비를 내므로 해서 그 아이들이 더 좋아져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어릴 때 상처를 미리 해결하면 우리가 평생 있잖아요. 30이 돼서 알면 10살 전에, 5살 전에 뭔가를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풀리면 아우 얼마나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남편한테 매여서 남편이,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남편이 날 버릴까 봐 막 있잖아요.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도 나한테 버림당할까 봐. 저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만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버려질까 봐 저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고, 나도 저 사람한테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서로 같이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게 탁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버려질까 봐. 그래서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이한테도 버려질까 봐, 나이 들어서도 버려질까 봐, 또 다른 데서도 버려질까 봐, 계속 버려질까 봐 거기에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버려질 것을 경험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각성하고 공부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고예요.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아직은 에고. 참나가 있는데 가려져서, 참나가 가려져 있어서 에고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직에 대한 그, 그런 부분들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과거에는 얼마나 심하게 몸을 사리고 얼마나 심하게 몸살이고 하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실직할까 봐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몸서리고 했었던 게 9년 차 했나요? 열심히 막 안간힘을 쓰고 한 거 그러다가 막 힘들어지고 막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몸을 사리고 걱정하고 조심스러웠는지 굽실대며 윗사람을 따르느라 얼마나 자존감이 상했는지 차차 보이기 시작한다. 삶의 위기가 주는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 커지는 것이다. 삶의 위기가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커지는 것이다. 자각을 해야지. 위기가. 그래서 위기 상황이 압도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통해서 자신을 자각을 하는 거죠. 그 위기가 근데 자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못해요. 고민하고 힘들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업을 만나서 내가 빨리 자각하고 자각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죠.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되게 많이 지금도 계속 바뀌어야 하지만 정말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려지고 놓아버리고 남편한테 열받았던 거를 열받지 않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죠. 점점 바뀐 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압도하는 가운데에서는 위기 상황이 압도하는 가운데에서는 한눈 팔새도 없이 자신의 상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어떤 위기 상황이 압도하잖아요. 압도를 막 당해. 막 남편이 윽박질러. 뭐 옆에 있는 스폰서가 윽박질러. 막 그런 윽박지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윽박지르는 게 아니야.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질이 있죠. 사람들마다 기질이 있어요. 보드라운 기질이 있고 강하게 어필하는 기질이 있고 이게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그 감정적인 에너지에 그냥 압도하는 가운데서는 한눈 팔새 없이 자신의 상황을 그냥 한눈 팔새 없이 그냥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목표, 가치관, 삶의 방향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 위기 상황에는 내 목표가 뭐지? 내 믿음이 뭐지? 나의 믿음이 뭘까? 내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나? 두려움을 가지고 사나? 내 삶의 목표가 뭐지? 내 가치관은 뭘까? 가치관을 다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삶의 방향을 되짚어 보아야지 된다.
나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위기가 있어요. 어떤 삶에서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는 죄책감을 되짚어보고, 위기가 있을 때는 나의 죄책감, 내가 어떤 죄책감이 있지를 되짚어보고, 놓아버릴 기회가 있는 것이다. 놓아버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걸 또 놓아버리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저는 되게 웃긴 게 재밌는 게 이제 어제도 음, 그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또 막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웃긴 게 이 이제 우리 둘째 친구 엄마거든요. 친구 엄마인데 한 어제 이제 상담을 제가 이제 좀 해서 수업을 들으라고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수업을 하라고 했는데 되게 자기 생각이 되게 굳건한 스타일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굳건한 스타일인데 어제도 너무 웃긴 게 제가 이제 그 엄마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임에 8명의 모임에서 한 분은 운이 좋게 종량이 있는데 떼고 나서 보험금은 받고 괜찮아요. 그몸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래갖고 보험금은 받고 어떻게 그렇게 되신 분이 하나 있고 두 사람이 아픈 거예요. 아팠는데 이제 그 대장암 때문에 아파가지고 아픈 분이 계시고 어제도 이제 여기 그 어깨 근육이 여기가 그럴 것도 같아요. 저도 뭔가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저도 이쪽 어깨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탁 이렇게 뭔가 있죠. 공격당할까 봐 방어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깨가 되게 뻐근하고 막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그 인대가 굳어져 버리는 거죠. 굳어져 버리면 여기 자율신경계도 순환이 안 되고 이제 신경도 눌려버리고 이제 마비가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근데 아빠가 남편이 한의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더 좋아졌다 그랬더니 태반 주사 맞아서 그런가 보다. 뭐 어쩐가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책대로 사는 남편이 완전 교과서대로, 백과사전대로 사는 스타일이래요. 이게 답답하겠죠, 뭔가. 근데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대요, 자기는. 근데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발등을 본인이 찍었다 그러면서 이제 요새는 이제 정말 이렇게 밥도 열심히 해주고 애도 잘 챙기고 막 열심히 이제 바깥 사회생활은 하지 않고 이제 가정주부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가정주부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인간이란 영혼은 뭔가 성취감도 느껴야 돼요. 발전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성취감이 없으면 우울감을 느껴요. 이 영혼이 뭔가 성취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성취감이 없으면 우울감이 들어와서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해도 그런데 안 하면 더 심하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아빠가 너무 씩씩하게 이제 아빠가 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는 걸 다 챙겨주다가 요번에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아빠가 이제 침도 놔주고 부항도 떠주고 태반 주사도 맞춰주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남편한테 진작해주지. 해주려면 진작해주지. 진작해주지. 맞춰주려면 진작 맞춰주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너한테 그렇게 뭔가 억울하거나 그런 얘기를 후회하는 얘기를 안 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그게 아니고 뭐 하면서 하는데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많이 이제 남편에 대한 막 억울하고 못 안 해준 거에 대한 막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더 버텨. 아니, 어디까지 버텨가지고 이게 오려고 하냐고, 뭘 더 버티냐고 그랬는데, 좀 생각해볼게 그러는데,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죠? 한 가족을 위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걸 꼭 들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제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달라지고, 저는 저희 큰아들과 며느리 부부도 토요일 날, 그냥 저 혼자 그냥 반짝반 끝나고 나서 SRT 타고 혼자 뽀로록 갔다 뽀로록 오면은 편하거든요. 편해요. 그게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는 뭔가 생각이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각자 틀리잖아요. 그럼 그게 조율이 되고 이해하고 맞춰지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식 수업이라는 것은 의식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차비를 네명이 운전도 해주셔야 되고 남편까지 네 명이 움직이려면 차비가 SRT 타고 그래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를 한 대 가지고 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3월부터 그렇게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딸도 듣고 있죠. 그래서 딸 손녀도 이제 듣고 더 이제 아우 시끄럽긴 한데 그 사무실이 시끄럽긴 한데 사무실로 이제 다른 애들이 없으면 좀 더 조용할 것 같은데 뭐 한 번씩 시끄러워도 꿋꿋하게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근데 뭐 주의를 빼서 가도 흔들림 없이 주의를 집중해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딸도 듣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내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휘둘리는 거지. 둘이 서로. 뭐 얼마나 그, 그렇잖아요.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목표는 이제 셋째를 의식 수업을 듣는데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찰나에 또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다 짜놨는데 지금 이제 또 싸웠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내일은 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에고는, 마음은 감정에 푹 빠져 있잖아요. 감정에 휘둘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억압하고 회피해버리고 표출해버리고 아이한테 표출하고 그럼 그 아이가 표출되어 있는 그 감정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아이도 또 완전히 감정을 억압시켜 놨다가 나중에 또 너무 꽉 억압이 되면 표출이 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위기는 어떤 그 감정적인 위기는 죄책감을 되짚어보고 놓아버릴 기회다. 내가 어떤 것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놓아버릴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꿀 기회이기도 하다. 내가 내 마음이 왜 그럴까? 마음이 왜 그럴까를 보면서 완전히 바꿀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삶의 위기, 감정적인 흔들림, 그죠?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면서 저는 참 이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크게 확장돼서 정말 수업을 많이 선생님이 해주실 수만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가정 안에서도 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학교 생활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대학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꿈과 목표가 뭔지, 어떤 삶의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엄마에 의해서 그냥 체면당해지고, 세팅당해서 그냥 그거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는 거고, 밥 먹고 그냥 뭐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살고. 근데 의식 수업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존중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 가정 안에서 남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의식 안에서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모르고 싸우고, 막 헤매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또 전에 뿌렸는 복 때문에 사회생활을 또 하면서 또 의식과는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진짜 이 의식 수업을 더 많이 많이 알려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아들, 저는 제가 안 듣고 나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큰아들, 그다음에 둘째 딸, 그다음에 이제 셋째도 이제 제가 전에 막내는 좀 듣다가 이제 말았는데 또 듣도록 이제 뭔가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완전히 내가 바꿀 기회가 있어서 엄청 그 위기는 나에게 찬스죠. 완전 기회가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 그래서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극과 극에 마주친다. 극과 극에 마주치게 됩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다가 깨달으면 상승할 수 있는 극과 극에 마주하게 되는데 알아야죠. 감정을 내 생각대로만 내가 좀 버티다가 버티다가 하는데 내가 아니 버텨가 될 일이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와서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관심을 갖다 보면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을 증오할 것인가? 엄마를 증오할 것인가? 또 그 증오가 남편한테 가서 남편을 증오할 것인가? 아니, 제가 그 엄마를 어제 딱 만나면서 너무 웃긴 게 이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프게 된 게 또 계기가 있는데 배드민턴을 치기 싫었는데 배드민턴을 3개월 전에 나가서 배드민턴을 쳤대요. 배드민턴을 쳤는데 다 발이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넘어졌대요. 덩치가 크거든요. 넘어지는데 또 팔을 디디면은 팔이 이제 잘못하면 부러지잖아요. 또 몸을 이렇게 피했는데 이게 목에 충격이 간 거예요. 그래서 목이 근데 긴장하고 안 좋았던 게 이제 이렇게 딱 뭐가 신경이나 이런 거 눌리면서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그런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남편이 있는 데서 넘어졌대요. 그래서 야, 이건 남편한테 이게 힘드니까 그거를 나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어, 공부 안 하고 나중에 아프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었던 거 남편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어가지고 내 몸을 상하게 해요. 내 몸을 결국은. 그런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 안 하고 아프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었던 거 나 아파 엄마 그러면 엄마가 그냥 감기 들고 콧물 흘리고 열나면은 그냥 막 쩔쩔쩔쩔 매가지고 했던 게 속에서는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어릴 때 감기 들어서 엄마가 등에 업혀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는 이모티콘에 왜 웃는 얼굴 있잖아요. 웃는 얼굴 같이 얼굴이 입이 실룩하면서 막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아프지만 엄마가 나를 보고 놀래는 걸 보고 나는 속에서 씩 웃는 거예요. 해냈다. 주의를 끌고 왔다 이거죠. 엄마의 주의를 끌고 왔어. 내가 아프던 말들. 그게 남편한테 바뀌어가고 이게 자꾸 변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증오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이번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붕괴하고 억울해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의 결정을 눈감아 줄 것인가 아니면 화내며 따지고 들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비슷한 상황에 닥치면 더욱 겁내며 물러설 것인가? 미래의 상황을 겁내고 물러설 것인가? 이런 위기를 완전히 초월하고 정복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좌절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경험을 나눔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저는 제가 힘들었었던 것이 참 그래서 감사하죠. 제가 막 돈을 벌다가 뭔가 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게 막 뭔가 힘들어하는 것도 저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됐던 거고,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 또 막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남편하고도 정말 중간에 이혼할 뻔했는데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살죠. 계속 잘 살고 계속 잘 살고 있어요. 운전도 잘해 주세요. 뭐 부탁하면 잘 들어줘요. 드라이기가 고장 났는데 벌써 얼마 1년이 넘게 안 고쳤는데 요번에 딱 뭐 투덜거리긴 해요. 뭐 그래도 뭐 그게 어디예요. 투덜거리기는 하는데 또 아니 고쳐준다고 그랬으면 좀 챙겨서 고쳐주지 하고 더 크게 바라면 아니 꺼내놔야지 얘기를 해야지 이러는 거야. 아니 알아서 한다 했잖아. 그래 꺼내놨으니까 해줘. 이랬더니 어제는 또 했다고 또 얘기를 하길래 아 내가 정말 고맙다고 크게 인사를 안 했네요. 그냥 당연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제가 김치를 월요일 날 담으면서 막 종량 그 분리를 안 해놨어요. 막 이렇게 박스에다가 막 알배기 배추를 한 통을 싸가지고 12개짜리 들어있는 걸 한 통을 싸가지고 완전 그걸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아니 이것 좀 분리해서 이거 좀 버려달라고 음식물도 있고 섞여 있으니까 좀 버려달라고 그래 뭐라고 하더니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박스만 있고 안에 게 또 뭐 정리를 해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아 참 감사하구나. 모르고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행 갈 때도 편해요. 옆에서 작성해주고 그 비행기 안에서 뭐 작성하는 거 저 잘 안 하거든요. 혼자 가면 해야 되는데 해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 선택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는 그 경험을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이 20살 넘어도 제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20살 이전은 엄청나게 심하게 미치지만 20살 이전에 성장을 해도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한 게 얼마나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더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험을, 그래서 저는 좋기 때문에, 아, 이거 급하게 뭔가를 빨리 만나서 이 에너지를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든 뛰어가요. 올 수 있으면 오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지만, 급한 건 급한 거대로 빨리 꺼야 불이 막 올라올 때 꺼야 될 게 있잖아요. 활활 불타와가지고. 불길을 못 잡을 때까지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달려간단 말이에요. 누가 뭐 이 사람이 귀하다 안 귀하다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빨리 불을 꺼야 될 때를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나눔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저는 나눔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고 억울해하는 겉모습 속으로 움츠려들 것인가. 여러분들은 저는 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을 나눔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화내며 따지고 들 것인가? 두려워해서 숨을 것인가? 어떤 기회를 삼을 것인지를 한번 이 위기, 내 감정적인 거 어떻게 삼을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32분 됐어요. 내일 또 6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